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12일 일요일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윤석열 당선인 뚝심이 있고 어리도 있고 또 하고 싶은 것은 하고자 하는 성격의 소유자죠. 고고TV는 보수입니다. 청와대 1호 인사가 쉽게 말해서 윤석열 당선자의 1호 인사가 장제원이었고, 그 장제원은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장제원이 때문에 윤석열의 국가 동력이 많이 상처를 받을 겁니다. 한 1년 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문에서 어제부터 또 말을 하는, 청와대를 해체한다는 것이죠. 청와대 해체하고, 광화문 시대를 개막하겠다 하는 공약을 그대로 실행하겠다 그러는데요. 뭐 한번 해보라 그러죠. 고고TV도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보수주의자지만 이건 벌써부터 했어야 됐어요. 결론부터 내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거 청와대 해체하고 광화문 시대 열 필요 없어요. 이건 윤석열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내려놓는 개헌을 하면 돼요. 그죠? 문재인이라는 놈이 광화문 시대를 열고 출퇴근하면서 시민들과 소주잔도 기울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소통의 기회를 가지겠다 했었죠. 꽝이다. 거짓말이었다. 그죠? 권력을 지게 되면은 그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적으로 고고TV 개인이니까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옮길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아니, 그 청와대를 갖다가, 그 청와대 해체 수준으로 리모델링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것이 백악관에 그 뭐 웨스트 윙인가요? 웨스트 윙 같이 만들겠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지금 글에 있도록 항상 수시로 만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은 청와대 이제 입주할 때까지 한 2개월 남았는데 2개월이 힘들면은 일단은 정부 총합청사로 있다가 그걸 개보수해가지고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맞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상하구도가 아니라 수평구도로 청와대 집무실과 참모실을 수평구도로 붙여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이미지 정치로 일단은 국민들의 선심을 얻겠다 하는 것이죠. 일단 한번 보고 가시죠. 청와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광화문 타고 갈 때마다 저 뒤에 푸른 청계와의 검은 건물, 그게 청와대 본관이고, 양쪽으로 보면은, 뭐 상춘제도 있고, 뭐 영빈관도 있고, 비서실도 있고, 옆에 사진 붙여놨어요. 청와대 비서실에서의 수석이나 비서실장들이 도보로 가려면 15분이나 걸리고, 차로 가려면 5분 걸리고, 또 문재인이가 우리 윤당선인이 근무하고자 하는 관저까지도 차량으로 5분이 걸린다. 엄청 긴 거리죠. 차량이 5분이면은. 여러분 어제 보셨죠? 응? 윤석열이가 서초동에서 국립묘지 가는 그 길을 5분 만에 가죠? 아니 청와대가 이렇게 넓어? 난 몰랐네. 차량으로 5분 거리면 어떻게 보도로 15분이나 돼? 보도로 1시간에는 걷겠다 이 사람들아. 차량 5분이라는 건 거짓말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청와대가 아무리 넓더라도 고고TV가 사는 분당 시범단지 그 전체보다 넓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청와대 공간 구조가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이게 본관이에요. 본관.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부속실, 면담실, 대기실, 비서실장 대기실, 소회의실, 면담실, 중앙계당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한 놈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청와대 참모들이 이거 없애야 되죠. 왕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지은 건데, 그죠?
그래서 이 권력과 권위는 아니고 권력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면 청와대를 윤석열이가 윤당성자가 이제 윤석열이면 되도록 하지 말아야지. 윤석열이가 미국의 웨스트윙 같은 사무실을 집무실을 맞추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웨스트윙이 노란 그루 있고 왼쪽으로 보면은 대통령 집무실 오벌오피스라고 신문에 많이 나죠. 오벌오피스가 있고 그 옆에 내각회의실도 있고 부속실도 있고 대통령 서재도 있고 고문실 있고 비서실장실, 부실장실, 부통령실 다 있다는 거죠. 대변인실, 부대변인실, 안보보좌관실. 그죠? 얘네들은 뭐죠? 수석제도가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수석제도를 청와대 수석을 폐지하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청와대 수석들 폐지하는 건 맞아요. 내각에 힘을 실어준다는 건 맞아요. 응? 그리고 그 웨스트윙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중앙간제가 있고 즉 대통령 가족들이 거주하는 데가 있고 또 옆으로 좀 하면은 영부인이 집무하는 데도 있다. 뭐 우리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영부인 뭐 제2부속실을 폐지한다고 그랬으니 그런 건 필요 없을 거고.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는 그 어떠한 공간에서 먹고 자고 사물을 보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문제가 생겼었죠. 세월호 때. 비서실하고 차를 타고 5분이나 거리에 있고 걸어서는 15분이나 그러는데 이건 뛰어다고 15분에 못 가겠다. 이렇게 되니까 구중궁궐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를 갖다가 제대로 대책을 못했고 그 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을 발견 못했고 또 문재인이라는 놈은 거기서 말이야 짜파게티나 처먹으면서 김종숙이하고 말이야 둘이 말춤을 치는지 그죠? 둘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겠더라. 이거 해체하는 건 맞아요. 해체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바꾼다 그래가지고 과연 미국과 같은 일반 시민 친화적인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리고 수평적인 그 참모들하고 소통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 우리가 보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때 빈라덴 사설할 때 보면은 그 NSC 안에서 오바마는 무릎 꿇고 이렇게 보고 있고 장성들이 말이야 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런 거 있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이게 유교 사상 권력 지향적인 게 너무 강해. 산농공상 이거부터 없애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 난 기가 차요.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은 고고TV가 이 나이에도 친구들을 만나면은 몇 명 없지만은 우리 나이 되면 친구 몇 명 없어져요. 어렸을 때부터 쭉 같이 한 친구를 만나면 얌마전마해요. 저는 아직도 입마전마하고 너희 권위 떼내라. 너희가 큰 자리 출신이라 가지고 무슨 권위가 갖고 그렇게 불알 친구 앞에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정부 고위 관료 출신들이나 사회 고위층 출신들은 그 권위가 권력도 아니고 권위도 아니고 그 조선시대 그 유교 사상이 탁지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라는 거죠. 그거는 좌파 애들이 잘해요. 근데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소통은 말이야 진짜 팔아먹었는지 모르고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이라 그러는데 이놈은 불통을 넘어서 최극악의 불통을 했죠. 그래서 국민들이 내로남불로 치는 거예요. 문재인을. 그죠? 그걸 깨겠다는 거야. 응? 그래서 청와대를 해체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건데 수석실 폐지하고 제2부속실 폐지하고 청와대 조직을 설림화하고 내각의 힘을 실어주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하고 국정을 논하겠다 하는 게 윤석열의 생각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민간위원회는 또 뭐가 돼요? 박근혜 때도 민간위원회 해가지고 개축을 썼었고 정권 뺏겼고 문재인도 민간위원회를 갖다가 TF를 갖다가 막 정권 초기부터 수백 개를 만들어서 아직까지 돈만 빨아먹고 이놈들이 이념이나 갈라치고 국민이나 갈라치고 지네 것만 하려다가 문재인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원회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청와대 실무하라는 것이 지금 청와대 조직이 580명인가 640명인가 그런 말이 돌잖아요. 그동안 신문기사를 읽어보면은 그걸 갖다가 구조조정을 한다 그래도 한 1, 200명 뿐이 못할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딱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광화문 시대로 가고 정부 종합청사에 몇 층을 빌려가지고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일을 하게 하면은 딱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은 신문에서 말하는 경호 문제가 아니고 경호 문제 같은 경우는 커버하겠죠. 경찰이나 군이 그죠? 그렇게 하고 입주를 하겠죠. 저는 딱 생각드는 게 뭐냐 하면은 시위 문제예요. 시위. 광화문은 광장이고 광화문에서 모든 좌우 세력이 모여서 시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막아야 된다고. 광화문을 그러면 시위를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가 대선 이후에 나오는 게 보면은 윤석열을 갖다가 믿는다 호감이 간다가 48%뿐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재명이도 48%를 얻어서 그 세력들이 윤석열을 취임하자마자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정부 총합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해놓는다 그래가지고 경호가 만만하게 넘어갈 리가 없죠. 요새화를 시키겠죠, 요새화를. 그 청와대 시대, 광화문 시대, 청와대 해체하고 광화문 시대를 연다 그러는데 윤석열이가 말한 대로 출퇴근하는 길에 서민들하고 일반 시민을 소주잔을 기울이겠다. 광화문에 나가는 사람은 서민들 별로 없어요. 소주잔 기울이겠다. 그거 환상이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검찰총장 출신이고 국민들이 제왕적 권력의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 불만이 많죠. 솔직히 제왕적 그 대통령이 우러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거를 대통령이 해요. 문재인이랑 같은 놈은 박근혜는 과장 인사까지 뭐 문체부 장관 천에서 나중에 난리 났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최순실 건드렸다고. 그런데 문재인 이놈은 더 했다고. 뭐 청와대 그 애들 뭐 수석, 차석, 뭐 비서관 이것도 지들이 다 했고 내각으로 가면 국무총리, 장관, 차관, 그다음 1급, 2급, 3급, 4급까지 청와대에서 다 인사를 주물렀어요. 윤석열은 자기는 큰 거 많아 이걸 놓겠다는 거죠. 인사를. 내각에 힘을 실어줘서 내각에 인사권을 준다는 소리죠. 장관들한테.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지금 현재 이미지로서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회부시키겠다 하는 게 윤석열의 생각인데 윤석열 밑에 딸린 그 내각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있는 거죠. 지금 윤핵관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장제원이가 비서실장이 못 되더라도 장제원은 장관 하나 차고 앉을 거고 원희룡이라는 그 꼴통 간신은 똘끼가 있어. 원희룡은 그것도 무슨 행안부 장관이나 뭐 갈 거 아니에요. 제주지사 해봤으니까. 그리고 윤석열 밑에서 윤핵관으로 활동했던 애들이 장관 같은 데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내치를 담당하는 장관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법무, 그렇죠? 법무, 행안, 뭐 국방,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일반 서민이나 반대파를 아우르거나 합리적 이성들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열심히 뛴 충신이라고 치고 그들은 꼴통이란 말이죠. 즉 좌우를 통해 가지고 비판을 받는 구세력이란 말이죠. 그 구세력들이 들어가서 내각을 통과하며 내각의 인사를 휘두르면은 또 한 번에 화마가 터질 거예요.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김대중이고 이명박이었어요.
노무현 이놈은 말이야 유시민이라는 거 백바지 입고 말이야 국회의사당에 나와서 나오는 그런 놈을 보건복지부 상관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가지고 와서 물러나는 거고, 응? 김대중 같은 경우는 동서합 인재 위주로 썼었어요. 응? 지금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돼요. 그 김대중 같은 경우는 김대중의 가신들이 김대중을 대통령으로만 올리고 자기들은 내각이나 청와대에 입각을 안 한 걸 아셔야 돼요. 포기 선언한 거를. 근데 윤석열 쪽에서는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나타나죠. 누가 그냥 장관 자리 차지할까? 청와대 입주할까? 같이 들어갈까? 지방선거 누구 나갈까? 이거 1년 안에 다 터져요. 그 다음에 박근혜 같은 경우도 그 무슨 자신감으로 그냥 강성 우파 위주로 그 내각 구성하고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든 걸 철저히 배제시켰죠. 내각에. 청와대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사단이 났고 이명박 같은 경우 실용정부였었죠. 이명박 장관들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뽑았고 청와대도 그런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김대중도 그랬었고. 그러면은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누구야? 윤석열이가 실용내각 실용정부를 구성한다. 지금 이명박 라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자유우파 쓰레기들이 그렇게 욕하는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그렇게 지랄하고 돈 벌어먹는 MB계들이 들어가 요번에 많이 윤석열 쪽으로 가서 주도를 했고 또 탄핵파들이 가서 주도를 했어요. 진박친박은 완전히 물러나는 세대가 됐고 그렇죠? MB계의 탄핵파의 부활이죠. 탄핵은 무조건 잘못됐지만은 탄핵을 찬성한 거나 안 찬성한 거나 다 잘못됐어요. 그들은. 응? 저는 요번에 선거가 끝나면서 저는 지금 말이죠. 오한을 느껴요. 오한을. 이게 언제 뒤집어질 것인가. 민주당 애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허망하고 좌절을 느끼는데 그게 곧 복구가 됩니다. 몇 달 후면은. 과거에 노무현이가 그 누구야 그때 당대표 누구죠? 그 최병렬인가? 그 있었죠. 그놈 서초동 살았었죠. 논현동 살아 논현동. 과거에 내가 그냥 본 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노무현을 갖다가 선거 개입했다고 그냥 탄핵을 시키는 과정에서 걔 발광하는 걸 봤죠. 민주당 386들이 임종석이 들어놓고 유시민이 그냥 들어놓고 거품 불고 그들이 화려하게 보완해서 문재인을 갖다가 5년을 통치하게 했죠. 그죠? 그런데 우리 보수는 박근혜가 탄핵 과정에서 비록 정권 말기지만은 들어놓고 지랄하고 그런 거 하나도 못 봤어. 뒤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박근혜를 제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 1호 공약을 지금 하는 시행 중이에요. 제왕적 대통령제 불식시키고 청와대 해체하고 과무시대를 열겠다. 이 이미지로는 대단히 좋은 거죠. 이미지로는. 해보라 이거죠. 응? 윤석열 완고하고 뚝심이 있고 저돌적인 걸 한번 해보라 이거죠.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응? 그래도 이런 거라도 해야지 국민한테 지지를 받으니 하자 이거죠. 그거 TV도 지지한다 이거죠. 그러나 1, 2년 후를 보면은 문제점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아니 청와대에서는 후중공무를 안 갖추고 국민과 소통하고 수평적인 업무를 본다 그러더니 정부 청사로 들어가더니 더 심해졌어. 여기 그 공간이 좁아가지고 기자실도 문제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동선이 아주 간략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라서 접근도 못했고 청와대 기자들만 이거 마이크 들이댔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윤석열은 백브리핑을 하면서 당선인이 선거 나흘 지났으니까 뭐 결혼 10주년으로 뭐 유행 갔다 그러대 건의하고 그러면은 갔다 돌아오면은 다음 주에 돌아오면은 그때부터라도 국민들하고 소통들하고 백브리핑 하는 게 맞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청와대 해체와
권력의 분산, 그 청와대 권력의 분산인데 청와대 해체는 안 될 것이고, 그도 옮겨 놓을 것이고, 권력 분산도 안 될 것이고, 광화문 시대는 뭐 청와대나 여기나 다 광화문이니 해야 될 게 개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헌. 4년 중임제나 뭐 5년 중임제 하지 뭐. 그러면은 4년 중임제 같은 걸 해가지고 또 제왕적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권력들을 내려놓고 분산시키는 그런 개헌을 해야 되는 게 실제적인 청와대 권력의 해체고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의 해체예요.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건데 뭐. 이거 이미지로 지금 국민들하고 스킨십을 하겠다는 거죠. 문재인이가 스킨십 5년 하다가 망가졌어. 내로남불. 청와대에 숨어서 안 나왔잖아. 정수기하고 짜바구리 먹고 말이야. 유명 연예인들 한류 스타나 초청해가지고 짓거리고 지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숨어버리잖아. 광화문 시대로서 집무실을 갖다가 축소화시키고 수평구조를 웨스트윙 같이 백악관 같이 간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저는 윤석열이 참모라면은 옳다. 일단은 옮기자. 그리고 청와대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요새 그 건축 기술이 얼마나 발달해 있어요. 리모델링 몇 개월이면 끝나요. 그죠? 아니면은 본관 같은데 2층에 그냥 뭐 대통령 집무실, 부속실, 면담실 뭐 다 있잖아. 이거 뽀개버리고 1층, 2층을 갖다가 집무실로 만들면 되잖아. 그죠? 쉽게 말해서 조선 왕조 그거 뭐야 그거 회의하는 큰 거 궁궐이 있잖아요. 시나모 어쩌고 저쩌고 뭐 폐하 어쩌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수평구조, 정치적 수평구조,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그게 기본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